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얼마 전 한 외신에서 한국 직장인들의 출근이 재개되면서 갑질도 시작됐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우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꼬집은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3년째.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이 문제의 해결사라고 불리는 분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백세연 씨와 직접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문제 해결사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맞게 소개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해결사라고 말씀하시니 좀 부끄러운데요. 저는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일방을 대리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업무 쪽에 이제 변호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직장 내 문제, 괴롭힘에 대해서도 정말 사례를 많이 보시겠네요. 많이 접하는 편이죠. 네. 근데 사실 사례를 안 들어서 제가 이게 괴롭힘이 뭔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어떤 식으로 대부분 괴롭힘이 일어나나요? 괴롭힘이라고 이제 가해자 쪽에서는 인식을 못 하는데, 못하고 이제 일상생활, 직장생활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뭐 폭언을 하거나, 이제 뭐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심부름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뭐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만 일어나야 포함이 되는 걸까요? 직장 내뿐만 아니라 이제 퇴근하고도 SNS에서 이제 뭐 폭언을 하거나 이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폭언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 매번 PD님께도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 듣긴 하는데 이런 정도는 폭언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인가요? 폭언은 이제 그 피해자한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제가 접했던 사례 중에서는 뭐 피해자가 휴가를 갔는데 아파서 이제 병가를 냈는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정시 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돈만 따박따박 받아가면 그만이냐, 네, 이런 식으로 폭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욕설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괴롭힘 금지법이라 함은 뭔가 정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괴롭힘의 정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이건 근로기준법 76조에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 이제 우위를 이용하여 뭐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 이게 제가 듣기에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적정 범위가 뭘 말하는 건가요? 적정 범위는 이 부분은 애매한데, 이제 상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사적 심부름을 뭐 시켰는데, 이거는 뭐 그 사적 심부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용돈 개념으로. 근데 그때 이제 피해자는 자기가 응했어요. 그 부분 심부름 하는 거를 응했는데, 나중에 이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뭐 상사는 억울하다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자기가 응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맞거든요. 그렇군요. 네. 본인이 응했다 하더라도 네.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괴롭힘에 그렇죠. 속하는 네. 건가 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거고요. 이제 피해자는 나는 하기 싫었는데 상사가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그게 우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죠.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이번에는 공기업인 남부발전에서 불거졌습니다. 자회사 소속 미화원들에게 본부장 사택 청소를 시켰다는데 당연히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는 퇴사 압력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되는 시절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확진자가 눈치를 보거나 괴롭힘을 당하면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기업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대기업도 네,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괴롭힘도 차이가 있나요? 기업이 크다고 해서 이제 괴롭힘이 발생 안 한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고용노동부에 이제 신고한 통계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이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비율이 이제 다른 인원이 많은 사업장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의 그래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이제 신고 비율이 전체 신고 비율의 58% 정도로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이 이제 이게 잘못된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중소기업들은 가족 회사가 많으니까 이제 뭐 근로 밑에 직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 이 해결 과정이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 이제 신고를 하면 원래 이제 조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회사 네, 자체에서요? 자체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조사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거의 다죠. 근데 중소기업은 사장님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소기업은 업무 지시가 사장으로부터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바로. 네.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이 괴롭히면 어떤 식으로 괴롭히나요? 폭언은 기본으로 폭언이고 뭐 네. 그렇죠. 뭐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네. 폭행이. 네. 뭐 자기가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다른 직원 시켜서 왕따를 시킨다거나, 단체 채팅방을 뭐 따로 만들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아니 무슨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좀 유치하죠. 근데 서울과 비교해서 부산은 중소기업, 소기업이 많을 거잖아요. 네, 서울과 네. 비교해서는. 사례들도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그 가해자들이 보통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피해자들이 좀 젊은 편인데,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떼는 안 라떼는 그랬는데 말이야. MZ 세대들은 다르다. 일을 같이 못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괴롭힘이라고 하느냐. 이런 너네들이 좀 문화인데, 예민하다라고. 네, 그렇게 분명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부산은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문화가 좀 아니 노무사님 여기 일하는 부산 시민의 행복 추구, 뭐 4대 목표 이런 말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거나 이제 노동 기본권 향상 이런 목표를 위해서 노동권익센터가 설립되는 거를 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센터가 또 따로 있나 봐요. 네, 양정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네. 여기 백인의 부산 시민이 바란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노동자들이 원하는 이제 목표 같은 거를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
많이 당하는 아니면 약자라고나 할까요? 그런 네. 분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괴롭힘 피해자로 많이 이제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하시나요? 이제 그 상사 같은 게 남자 상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옷 진짜 섹시하게 입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성희롱 발언도 많고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나 봐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상사의 그런 발언 같은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언제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이게 참다가 못 참기 때문에 그때 녹음기를 이제 사서 녹음을 하는 경우 있고, 뭐 카톡이나 이제 문자 메시지로 그 괴롭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들은 그런 문자나 카톡으로 안 남기겠죠. 괴롭힘을 안 해요. 네. 그럼 항상 녹음기를 켜두고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피해자들은 녹음기를 켜놓고 증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출산, 육아가 아닌가 네. 싶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지금 임신 이제 36주 차인데, 불이익을 뭐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을 때 이제 알겠다. 육아휴직은 갔다 오되, 육아휴직은 사용하되, 갔다 오면 네 자리가 없을 거다. 대놓고 그렇게 말을 네, 합니다. 요새도 합니다. 아니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문제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육아휴직은 뭐커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도 못 가게 하는 사업주가 되게 많습니다. 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바뀐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뭐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가겠다, 10일을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상사가 나 때는 하루면 충분했어. 뭘 10일을 달라고 하는 거냐고. 그래, 봐줬다. 그냥 인심 썼다. 3일 갔다 와. 이런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고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의 90%는 피해자 보호 등 법적 의무사항을 보장받지 못했고 83%는 신고 이후 괴롭힘을 당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 야근과 휴일 근무를 강요받거나 성희롱까지 당하는 등 피해도 여전합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래도 이건 좀 나아진 것 같다. 문화적으로라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조금씩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좀 나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회사 내에서 이런 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일환이죠. 이런 건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 뭐 게시판에 그런 뭐 공고문을 올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일단 남초 회사나 여초 회사에서 이제 왕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제 아직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폭언 부분도 그렇고요. 네, 남초 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폭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금지법이라 함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네. 세연 씨가 보시기엔 어떤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이 좀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신고가 안 되나요? 신고를 해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니 노무사님, 저는 이렇게
노동자 권리와 관련해서 책들이 많은지도 몰랐어요. 여기 안내 수첩도 따로 나와 있네요. 네. 네, 이 중에서도 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많은 제도, 뭐 동네방네 농어사도 있고 하지만 어려운 이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게 궁금하실 때는 건의구제팀, 이제 노동건의센터 건의구제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구제의 필요성이 느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노무사랑 연계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혹시 노무사로 일하시면서 개인적인 바람, 소망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한 7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저도 이제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과 가정이 정말 양립할 수 있도록 이제 일하는 엄마들이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직장인분들이 분명히 얻은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노무사 세연 씨 같은 분이 있으니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용기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삭의 몸으로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승산하시길 정말 마음을 다해서 빌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